제가 느끼기엔 결국에는 병행 수입 사도 큰 문제 없이 쓸 수 있지만 가능하냐? 알고 쓰시는 것과 모르고 쓰시는 건 네, 달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고 알고 사용하십시오. 구매할 때 꼭 확인해 보시고 가격 급작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품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병행수입도 가끔 사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야, 뭐 잘못된 거 아니니까. 네, 그렇죠. 어디서 하나 샀어요. 죄송합니다. 인텔 코리아. 그러면 이제 판매하시는 업체 이분들이 병행 제품을 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당연히 싸니까. 좀 아까 계속 반복되는 내용 같긴 한데 싸니까 사는 거죠. 근데 그쵸, 싸게 들어오니까 개인 소비자가 하나 사서 만약에 정품하고 병행수입이 10,000원 차이가 나. 그러면 샀어. 네.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2만 원인가요? 아니, 네. 하나를 샀어. 네, 네. 근데 10,000원 차이 나. 네. 그럼 총 얼마 차이 나? 잠깐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10,000원 차이 나는 거잖아요. 아니 그쵸, 그건 당연히. 미안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를 사면 10,000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내가 한 달에 100대 파는 사람이야. 그럼 100만 원이죠.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100만 원이잖아. 예. 100만 원이 뭐 애들 장난이야? 그래서 생각보다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업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나만 파는 게 아니고 내가 한 달에 100대 팔면 100만 원 차이 나는 거잖아. 한 달에 1,000대 팔면 1,000만 원이 남는 1,000만 원 남는 거야. 그러면 그 1,000만 원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건 고민돼요. 한 달에 고민돼서. 1,000만 원 남길 수 있다는데 내가 한 달에 1,000대 팔면. 양심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업자들이 일단 사는 거지. 그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수량 단위가 달라지면 체감이 달라져요. 그래서 개인 소비자는 많이 안 사는 거예요. 10,000대여 봐. 그렇죠. 얼마야 도대체? 계산이 안 되는데 일단 이 문제가 있어요. 둘째로 제가 아까 정품하고 병행 수입의 차이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러셨는데 네, 딱 하나 차이 있다고 그랬잖아. 어떤 AS. 그쵸. AS. AS 차이가 있다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 AS가 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의 네, 차이가 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분량이 별로 없어. 첫 번째로. 그 CPU는 분량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메리트가 올라가죠. 이걸 또 사고 싶은 욕구가. 둘째, 분량이 발생했어. 네. 근데 내가 소비자야. 물건을 우리 최 기자님한테 내가 완제품 PC를 샀단 말이야. 네. 근데 내가 샀어. 근데 분량이 나서 CPU가 정말로 하필이면. 네. 그래서 AS 받아야 돼. 누구한테 연락해? 제조사? 산 사람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그걸 인텔에다 얘기할 리가 없잖아. 그쵸. 근데 대부분 산 사람한테 연락한다고.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병행 수입을 쓰던 정품을 쓰던 뭔 차이가 생겨?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네요. 아무 차이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누구한테만 문제가 생겨? 물건을 판 사람한테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물건을 판 사람도 수거를 한 다음에 AS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를 인텔에 보낼 것이냐, 내가 병행 수입을 산 업체한테 보낼 것이냐, 그 차이만 발생하지 소비자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병행 수입을 쓰던 정품을 쓰던 차이가 없는 거예요.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AS 줄 건데 정품을 쓰던 병행 수입을 쓰던 뭔 차이야? 가 생겨버리잖아. 그러면은 가격이 한 달에 10,000대를, 한 달에 1,000대를 팔면은 1,000만 원이 발생한단 말이야. 네. 그러면 병행 수입을 살래, 정품을 살래? 그러면 뭘 사겠어? 당연히.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이래서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AS 쪽도 이제 문제가 클리어가 된 부분. 문제 클리어 돼 버리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AS를 예를 들어서 인텔 RMA를 뭐 받았는데 뭐 6개월씩 걸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1,000대를 팔았는데 1,000대 중에 한 대가 불량이 나서 AS가 왔어. 그러면 이 업체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걸 인텔 RMA 보내서 AS 받겠죠. 네. 근데 보냈는데 지금은 이 사람한테 빨리 줘야 될 거 아니야, 소비자한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 자기 팔던 거 보내주겠죠. 사서 주면 돼. 네. 사서 일단 줘. 네. 그 다음에 나는 이 사람이 보낸 거 AS 보내. 네. 그러면은 6개월 뒤에 올 거 아니에요. 왔잖아. 이거 또 팔면 돼. 그러네요. 결국 손해가 없네요. 그럼 손해가 없는 거잖아. AS는 내가 AS 관리만 하면 되잖아. 그쵸. 들어가는 소비난지 별게 없네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안 본다고. 그 손해를 본다고 치자고요. 본다고 쳐. 근데 1,000대를 팔아. 그럼 1,000만 원이잖아. CPU 하나 불량이 나서 버려야 돼. 한 40, 50만 원. 비싸봤자. 네. 1,000만 원 이득 보고 50만 원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할래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리면 하지 그거를. 그렇죠. 그게 뭐 불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업자가 사는 거예요. PC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파시는 우리가 이제 정하면 완제품 제조사들. 그걸 이제 작은 단위로 보면 이제 동네 가게나 이런 분 딜러분들. 큰 단위로 보면 완제품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병행 수입에 대한 유혹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니까. 싸니까. 네.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그리고 AS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돌려버리면 문제가 안 생기잖아. 근데 이거 돌린 게 잘못된 건가? 아니죠.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거를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병행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그리고 생각났다. 또 하나가 있어. 어떤 부분이요? 병행 수입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 뭐냐면 이거는 좀 웃긴 얘기인데 네. 어떤 거냐면 내가 조립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1000대 나가야 돼. 네. 뭐 대량 다이 물건을 네네네, 땄어. 네네. 1000대 나가야 돼. 그러면 1000개 CPU 보내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정품 보내주는 업체, 그 정품 그 대리점에서 1000개가 왔어. 네. CPU가. 어떻게 오지? 박스로 오죠? 박스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스가 이만큼 쌓여있는 박스가 1000개로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은 내가 조립을 하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박스를 뜯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박스를 까. 그렇죠. 그 다음에 분리해. CPU랑 쿨러랑. 그렇죠. 그래서 쌓아놔. 그래놓고 요 이 땅 하면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는 거잖아. 네네네. 이렇게 하잖아. 네네. 귀찮잖아. 아, 그렇죠. 그 박스 까는 거 자체가 엄청 귀찮죠. 그것도 일이야. 그게 한두 대도 아니고 박스 1000대면 1000개 까봤어요? 나는 박스 1000개 까봤어요. CPU 박스 1000개는 구라고 CPU 박스 200개 까봤어요. 와,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진짜. 병행 수입은 어때요? 보통 이런 특별한 박스 이게 트레이라고 하나요? 병행 수입은 트레이잖아. 예, 예, 예. 그런 데 트레이 오고 쿨러가 따로 오지. 네네네. 박스로 이게 그냥 쌓여갖고. 쌓여가지고 그냥 각각 쌓여가지고 오더라고요. 그거 그냥 쓰면 되잖아. 그렇죠. 그냥 꺼내서 이렇게. 근데 가격도 싸. 근데 조립하는 과정이 귀찮지도 않아. 그래서 이건 팁인데, 그래서 정품 대리점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하나요? 정품 대리점에서 근데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물건을. 그렇죠, 정품 근데 팔아야죠. 귀찮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설마 까서 주나요? 까서 줘요. 거래를 자주 하는 업체면, 야, 나 쇼핑에 1000개 보내줘. 어디 납품해야 돼. 알았어요. 그럼 받은 다음에 자기들끼리 다 모여서 까. 자기들이 정품을 다 까. 그래서 정품 박스를 다 뜯어서 CPU는 CPU대로 트레이 쌓고 쿨러는 쿨러대로 CPU 트레이 쌓은 다음에 네. 딱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줘요. 안 그러면 안 갖고 가니까. 그렇죠. 그거 언제 그 물량도 이제 더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피도 네, 있잖아. 네, 부피도. 근데 이걸 뜯어서 이렇게 버리면 부피가 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병행 수입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실제로 조립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10대씩 20대씩 하면 병행 수입이 편해. 확실히. 그거 언제 뜯어갖고 그 하나 하는 건 괜찮지. 그래서 업체들이 병행 수입을 쓰는 거예요. 재밌었나요? 이 부분이 제일 재밌네요. 박스를 뜯기 엄청 귀찮긴 하죠. 그거 생각도 못했지. 예, 예. 생각도 못해.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 생각 못 하실 거야.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 그분들이, 실제로 조립 가게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할 거예요. 병행 수입, 야, 트레이로 오는 건 너무 편하잖아. 가격이 문제가 아니야, 이분들은. 근데 가격도 싸. 그거 얼마나 좋아. 그럼 이렇게 판매되는 이 과정 있잖아요. 방금 얘기해 주신 부분. 이런 부분에서 문제되는 점은 없을까요? 뭐 딱히 문제는 없어요. 뭐 불법도 아니고. 그쵸. 좀 아까 말씀. 근데 한 가지가 발생하는 거지. 어떤 부분이요?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걸 굳이 문제라고 얘기해야 되나? 근데 어쨌든 저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 1000개를 팔면 1000만 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1000만 원을 먹잖아. 네, 그쵸. 판매자 업자가. 네, 업자가. 그게 정당하냐 이거지. 도덕적인 문제인가요? 조금 모랄한 문제. 예, 예. 정당한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불법은 아니지만 정당하다고도 느껴지진 않네.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좀 아리까리하잖아. 예, 예, 느낌이 좀 그래요. 예. 이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면 한 가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야. 어떤 부분이 있죠? CPU를 팔 때, 그러니까 PC를 팔 때 네. 이거 병행 수입입니다라고 얘기하고 팔았냐,
정품이라고 얘기했는데 병행 수입을 받았냐 이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판매 투명성 문제네요. 그러니까 투명성 문제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뭐 제품 DB나 쇼핑몰 같은 데서는 제품 DB가 있을 테니까 DB에 정품을 씁니다라고 얘기해놨는데 찍어보니까 병행 수입이야. 그러면은 그 마진 누가 먹었다는 얘기야. 업자가 먹은 거죠. 그럼 그 마진 먹은 게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저희는 병행 수입을 사용합니다라고 했어. 근데 병행 수입이야. 네. 근데 그 마진을 실제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 네. 근데 어쨌든 병행 수입이라고 얘기하고 병행 수입을 샀어. 문제가 돼요? 문제는 없죠. 정품을 사용했을 때 대비 병행 수입을 사용하면 1,000만 원이라는 이득이 발생하는데 1,000만 원이라는 이득이 업자가 먹은 것이 모랄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도덕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는 모르겠어 나는. 근데 그 과정에서 정품을 판다고 얘기해놓고 병행 수입을 썼느냐, 병행 수입을 판다고 해놓고 병행 수입을 판 거냐, 이건 약간 다른 문제라는 거지. 그렇죠. 그거는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네.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따져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인텔이 정품 캠페인을 하는 거야. 아, 그래서 하는 건가요? 그래서 하는 거야. 정품이 있고 병행 수입이 있어요. 근데 소비자가 인지하는 순간 물건을 살 때 정품이에요, 병행 수입이에요? 이래버리면은 이 문제가 안 발생하잖아. 모랄한 그렇죠.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인텔이 정품 캠페인을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정품을 완전히 띄우는 게 아니라 병행 수입도 인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인텔이 이 목적 때문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어떻게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확실한 거는 PC를 뜯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건 너무 귀찮잖아요. PC를 뜯어서 서버를 다 닦은 다음에 보시면 시리얼이 있거든요. 그거를 홈페이지에 찍어서 이거 정품 맞나요?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해? 뭐 해주는 데 없나? 그걸 누가 와서 해줘?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하고 네네. 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물어보는 거지. 아, 그쵸. 뭐 정품 맞아요?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어봤는데 정품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확인해보니까 병행 수입이야. 네, 그러면은 이건 거짓말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쵸. 사기죠, 뭐. 사기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물어보는 거예요. 둘째로 제품 DB에 완제품 쇼핑몰 같은 데는 제품 DB 있잖아. 네네네. DB에 정품을 썼냐 병행 수입을 썼냐 표기만 하면 돼. 아, 판매자가. 아, 그럼 표기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돼. 이거 지난번에 SSD랑 똑같은 문제로 가네. 그쵸. 표기가 많이 안 돼 있죠. 많이 또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 견적서에 표기하는데. 네, 표기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거 네. 지금은 아직 정착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 왜냐하면 정착된 게 이게 소비자와 관련이 없는 문제니까. 약간 큰 규모의 업체들은 요즘은 많이들 표기하긴 네, 하더라고요. 표기하긴 다 해요. 요즘 네. 이게 좀 규모가 있는 업체분들은 조립 PC 만들 때 정품인지 아닌지를 다 표기해요.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발각된 케이스도 되게 많아. 아, 실제로 PC를 사서 네, 뜯어. 네, 그 다음에 확인해 보는 거야. 정품이라고 써 있는 거를, 정품이라고 써 있는 PC를 샀어. 확인해 봐. 만약에 병행 수입이다. 그럼 클레임 거는 거지. 이렇게 해서 발각된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업체명도 난 어딘지도 알아. 아이고. 얘기는 안 할래, 여기서.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걸린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이번 주제에 대해서 영상을 저희가 따로 이렇게 찍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이런 영상을 찍게 됐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병행 수입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싸다 이외에는 저도 그렇게 많이 알진 못했어요.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저만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아까 그 거짓말의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병행 수입을 사고 파는 게 업체분들이 병행 수입 CPU 쓰시는 게 문제 안 돼요. 잘못된 건 모두에게 아니다. 문제가 안 돼요. 네. 딱 한 사람 빼고. 인텔. 인텔 코리아. 인텔 코리아를 제외하고는 인텔 본사든
소비자든 유통단이든 누구든 상관없어. 병행 수입이 얼마만큼 팔리든 인텔 본사도 땡큐야. 어쨌든 내 거 팔리는 거니까. 문제는 누구한테만 문제가 생겨? 인텔 코리아.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판 게 아니잖아. 그렇죠. 정식으로 수입해왔는데. 네. 그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집계는 공식 정품만 집계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인텔 코리아를 제외하고는 누구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굳이 디테일하게 알아야 돼? 필요 없어.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이것이 거짓말의 문제로 가면 좀 약간 내용이 달라지는 그렇죠. 거죠.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그러니까 정품을 쓴다고 얘기를 해놓고 병행 수입을 써서 차익을 먹었냐? 병행 수입이라고 얘기하고 병행 수입을 써서 소비자에게 팔아서 소비자에게 그 이득을 돌려주느냐? 문제 안 없잖아. 그렇죠. 근데 이 거짓말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는 거지. 많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확인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거죠. 저는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좀 적어내려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정품과 병행 수입의 차이를. 그 알아야 그렇죠.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알 거 아니야. 알아야지 뭐 물어보기라도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이득이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득이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행 수입과 정품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유통이 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시면 오늘은 조금 재미있게 얘기하려고 좀 해봤는데 하시면 그러면은 대충 이렇구나 알고 계시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구입하실 때 정품이냐 병행 수입이냐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냐.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모든 업체가 표기를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도 되게 많거든.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의도하는 거지. 그렇죠. 그 거짓말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딱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버리면 거짓말 할 수가 없어. 문제가 큰일 나니까. 근데 정품이냐 병행 수입이냐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 거짓말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겨버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정품이냐 병행 수입이냐를 한 번쯤 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였어요.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감자나무님하고 얘기 들어봤는데 저는 인상 깊었던 건 좀 아까 박스 얘기가 제일 인상깊었어요. 그거 제일 재밌죠? 네, 박스 얘기. 그거 아무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야. 1000개를 까야 된다니. 저 진짜 곤욕이었어요. 그때 저도 한 200대 해봤는데 와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 진짜로. 제가 느끼기엔 결국에는 병행 수입 사도 큰 문제 없이 쓸 수 있지만 가능하냐? 알고 쓰시는 것과 모르고 쓰시는 건 달라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고 알고 사용하십시오. 구매할 때 꼭 확인해 보시고 가격 급작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품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병행 수입도 가끔 사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잘못된 거 아니니까. 네, 그렇죠. 어디서 하나 샀어요. 죄송합니다. 인텔 코리아.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품과 병행 수입에 대한 진실 내부 사정 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